하기 위해서 그 길이 나게 돼가지고 묘소로 이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집정처리 이쪽 동네가 전부 할머니가 사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중에서 묘소로 그래서 그 천봉 기념비라고 생각을 했죠. 그쪽으로 묘를 이전하는 이 비를 세운 거예요. 자, 여기서 올라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신도비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신도비를 쓴 분이 원래 그 노수신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문장가였는데 이분이 그 허엽 선생 일대기를 쓰면서 써놓고 이것을 여기다 직접 그 글을 쓰고 이 글을 진짜 이 필체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필체가 누구 필체냐면은 한석봉 선생이에요. 한석봉 선생. 한석봉 선생의 글씨들 중에서 이것이 그 간성미술관, 아까 우리 진 선생이 설명을 그 간성미술관 얘기를 했는데 간성미술관에서 탁본 전시회를 할 때 제일 그 표지에 올라가는 것이 이 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석봉 선생의 필체들을 연구하는 그 이런 그 학자들 얘기로는 한석봉 선생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딜까요 이거? 동자가 그 상투를 틀까요? 이거 머리 위로 묶은 거예요. 이 묘소가 바로 허균 선생의 아버지 허엽 선생의 묘소입니다. 허엽 선생의 호는 초당이에요. 초당 허엽 선생인데, 자 여기 그 허엽 허성이에요. 악록 허성 선생이고요. 두 자녀는 하여튼 여기저기 시집을 가서 그 사람들의 저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돼서 그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나서 청주환 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강릉김 씨예요. 그래서 강릉김 씨에게서 이제 그 또 거기서는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거기서는. 먼저 번에는 아들 하나, 딸 둘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누구냐면은 바로 허봉. 그 밑에 딸 얼마나 글을 잘 썼느냐면은 모든 문장이 허시 5문장을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글을 잘 썼어요. 근데 이 아버지 그 허엽 선생 같은 경우는 동인의 영수를 지내면서 상당히 청렴결백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정으로 인해서 파직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고 더구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한참 벼슬살이 할 때 나온 문집을 보면은 거기에는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밝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사를 지내던 당시에 이분이 강릉에서 원래 두부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두부를 거기에서 이렇게 마당에 한 가장자리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서 떠온 걸 가지고 두부를 쏘고 나중에 바다 바로 앞에 바다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경포 해수욕장 옆에 보면 난선원 생가가 있어요. 바로 그 동네가 바로 거기 예전에 허엽 선생이 살았던 그 마을 초당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바다 해수를 갖다가 간수를 해서 두부를 쓰면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 하니까 나중에 욕심이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냐. 지금 팔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지방관이 어찌 그 돈을 탐하느냐. 사실 유학에서는요, 그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걸 잘 들어가지고 그게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릉 부사직을 파직을 당했어요. 유명한 대학이에요. 많이 가는 대학.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 토당이 유래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초당동이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자식들은 정말 잘 키웠어요. 자식을 낳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본인 직접 가르쳤고요. 또 그 다음에 본인 친구들을 데리다가 우리 자식들 가르쳐달라. 그래서 자식들도 가르치게 되고 나중에는 허봉 같은 경우는 허봉이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런 학문적인 그 역량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경상도 관찰사를 마지막에 했는데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그리고서 그 다른 이제 직책을
밝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요 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부인이 청주 한씨에게서 난 아들 허성의 묘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묘비에 증이라고 써 있는 거는 원래 그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한 품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면 보세요 한번 한 진급 그 한 단계 올려드린 그런 경우는 증자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숭정대부, 뭐 의정부, 뭐 이렇게 뭐 자찬성, 그다음에 뭐 행정헌 대부, 그다음에 이조 판서, 허공, 허시고, 그다음에 성지묘 이렇게 됩니다. 부인은 정경 부인이면서 전주 이씨, 그다음에 의령남씨예요. 의령남씨, 전주 이씨 의령남씨. 이 허성 선생은 호가 악록이에요. 이 악록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은 그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허엽 선생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그 뛰어난 뭐랄까요, 학자로서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른 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별난데 조금은 이제 좀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선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상적인 아주 그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의 그 삶을 살아온 그런 분이에요. 허균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직접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본인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선생들이 기록에 나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자기가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동생들이 시를 쓰거나 글을 써도 자기는 더 잘 쓰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못 가르치겠다. 너희들 하산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러면서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성, 또 한 사람이 삼당신 이달이라는 사람이, 이번 서자예요. 벼슬을 못했어요. 근데 그 허균 선생하고 허난선은 두 사람이 자기 형이나 오빠인 이 허봉에게 그 학문을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우다가 나중에 유성룡에게 문장을 배우고 이달 선생에게 바로 시를 배운 거예요. 제가 그날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어렸을 때예요.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허균 선생을 설명을 하던 얘기 딱 듣더니 우리 그 홍순석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 그만둘 테니까 네가 다 해라. 여기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자, 이 허균 선생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버스 안에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이 허균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랄까요, 정말 이거 주권 재민 사상을 비롯해서 만민 평등 사상,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사상으로 정말로 굉장히 그 한 시대 정말 이게 비운의 삶을 살다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진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허균이 현대에 태어나서 현대에 이런 그 정치를 했더라면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진짜 문장가가 됐을 것이고, 또 이 문학인이 됐을 수 있고, 정말 멋진 정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정치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뭐 이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버스 안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유제론이라든가 호민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만민평등 사상이다. 이 세상의 하늘 아래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그 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서자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을 그르치는 것이다. 바로 이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적서 차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승들도 자기 돈벌이 하려고 그냥 등쳐먹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사회개혁을 주장한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기 사상이 표현된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홍길동전이다. 그 홍길동전의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건이 뭐다? 칠서지옥이다. 칠서인의 사건, 칠서지옥이거든요. 결국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관련 것을 나중에 알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허균 입장에서는 살아나려고 이이첨한테도 가서 얘기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이첨 살려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누구예요? 기자헌, 자기 제일 친했던 친구, 허균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 영의정 기자헌 선생이 결국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위태롭게 되니까 그 아들 기준격이가 허균, 아버지 친구지만 허균 역적이다 몰아갖고 모함을 해갖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도 당시에는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정식 재판을 받아요. 3심제가 그 당시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정전, 상덕궁 인정전 앞에서 거기서 그 광해군이 그냥 신문하다, 국문을 하다 그냥 거기서 죽여라. 그냥 끌고 나가서 길거리에다 처참시켜버렸어요. 그 허균이가 영창대군을 독립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지. 임목대비 폐비 문제 같은 거 연루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허균 선생을 이제 가만히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황해도사를 갔다가 서울에 있는 기생을 끌어들여가지고, 왔다고, 그 기생하고 논다고 해서 파직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수안군수로 갔어요. 수안군수로 갔는데, 그때 또 눈을 잊어버려요. 목탁을 눈을 잊다고, 그래서 또 파직되고. 그러다가 뭐냐면, 중국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 학문 사상가이면서 정치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주지번이에요, 주지번.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가봤어요. 그때만 해도 중부고속도로 없을 때고, 그때 중부고속도로 나는데 거기도 옮겼어요. 헌안사는 묘소가 있는데 그 집안 묘소는 다 엄청나게 크게 잘 만들었어요. 김성립이 나중에 벼슬 했어요. 부부 합작 묘소가 거기 있는데 그 구석에 헌안사는 묘소가 조그맣게 하나 있더라. 근데 그 옆에 뭐냐면 조그맣게 애들 묘 이만한 게 두 개가 있어. 애들 묘가. 근데 묘 옆에 뭐라고 써냐면 허봉. 이 오빠 허봉이 거기다가 그걸 보면 눈물 나죠. 허봉이 자기 그 조카.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의 아이가 죽어서 그거를 기리는 그 글을 썼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리더라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가 내가. 거기 갔는데 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픈 기억이 나서 하나 가보면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나는데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허균이 중국의 주지번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영접을 하게 나갔어. 그 뭐라 그래? 영접이라나? 하여튼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할 때 다니면서 참 그냥 대해주고 상주같이. 근데 그때 이 헌안서는 자기 누이가 죽은 누이가 남긴 시를 전부 다 머릿속에 허균놀이가 엄청 좋았어요. 자기 누이가 쓴 시를 전부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 외웠던 시, 한 100여 수. 그리고 자기한테 보냈던 편지, 또 뭐 여기저기 보냈던 편지를 전부 다 수소문 해서 그걸 모아요. 그래서 약 220수를 모아놔. 그걸 주지번에게 주지번이가 그걸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에다가 조선시선이라고 해서 그 시집을 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환호합니다. 야, 조선에 이런 여성 시인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난설은의 시를 외우고 다니고 또 난설은의 그 시를 이렇게 구하려고 애를 쓰고 말이지. 그런데 그때 중국에 여성 시인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난설은의 그 시를 읽어보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이 시를 보면서 나는 스승으로 삼겠다. 시와 같은 남편을 그 세 가지 하늘을 살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허씨 오문장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써서 그냥 뭐 어떻게 못해서 아주 미안해, 너무 죄송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니까 하여튼 좀 더 관심 가지고요. 이런 그 여성 인물, 용의 여성 인물을 나름대로 저는 좀 이렇게 좀 선양을 하고 싶거든요. 특히 여기 헌안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최승희라고 있어요. 무용가.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최승희 선생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해에서 유일하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최승희하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오페라